트론이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이죠. 예, 레이어 2 베이스와 통합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의외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뉴스가.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트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블록체인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는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런데 제로 레이어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옴니버스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다른 구조의 블록체인을 하나의 블록체인인 것처럼 브릿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론에 있는 자산과 데이터가 베이스로도 가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 있는 자산과 데이터가 트론으로도 오고 그래서 마치 하나의 블록체인인 것처럼 융합해서 서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제로 레이어인데 이 제로 레이어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트론과 베이스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뭐 이렇게 혁명적인,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혁명적인 어떤 통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트론 자체 내에서 발행하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토큰이 있을 수 있죠. 앞으로 RWA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민코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트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독립적인 상장 절차 없이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트론 입장에서는. 물론 베이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걸 통합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나 시간 낭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발행된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나 토큰을 바로 그냥 상장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잘못 표현한 건데 상장 없이 그냥 바로 매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가능해지는 거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그 다음에 트론 입장에서는 어때요? 트론 블록체인 위에서 기획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암호화폐와 토큰, 그 다음에 RWA 형태의 다양한 토큰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등등을 별도의 코인베이스에 상장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베이스와 연결된 탈중앙화 거래소에 바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론 입장에서는 트론의 블록체인에,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모든 자산 형태의 사용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엄청난 유동성의 공급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트론은. 그죠? 바이낸스와 함께 가장 큰 규모의 미국 거래소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그러니까 트론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고속도로를 얻어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현재 그 암호화폐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각광을 못 받지만, 바로 이러한 에너지가 트론에 하나, 둘 쌓이면서 이것이 나중에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불장에서 트론의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사용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러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로 010-2592-6921로 수익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